보험 청구하기 참 어렵고 복잡하네. 여러분, 3분 만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당장 하실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3분이면 끝나는데 3년 동안 수백만 원을 버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분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받기 어려워 포기하는 동안 조금만 알고 있는 분들은 작은 비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십니다. 이런 차이가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벌어지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보장 설계와 청구 지원을 해온 상담가 이소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청구 과정을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단한 방법을 모르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만 원씩, 1년이면 수십만 원씩 그냥 날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귀찮을 것 같아서, 어차피 받아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셨던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이동 중에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간편하게 청구하는 방법, 둘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제도의 변화, 셋째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정리 방법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지금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58세 김정훈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몇 년 동안 매달 비용은 꼬박꼬박 내고 계셨지만 정작 실제로 돌려받은 건 거의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쓸 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김정훈님은 사실 다리 통증 때문에 몇 번 방문하신 적도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으셨어요. 영수증도 다 받아오셨고요. 그런데 왜 청구를 안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냥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잊어버리신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리 통증 때문에 또 방문하셨을 때 제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요즘은 휴대폰 앱으로 영수증만 찍으면 된다고 3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김정훈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직접 앱을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유했더니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등록하는데 1분, 영수증 촬영하는데 1분, 제출하는데 1분도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동안 쌓인 금액이 꽤 많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김정훈님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몇 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고요. 복잡하다는 생각만 버렸어도 훨씬 일찍 챙길 수 있었을 거라고 하시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 줄 아시나요? 김정훈님처럼 복잡하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그냥 버리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병원에서 서류부터 챙기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는 3가지 꿀팁과 실천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바로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하고 어디 전화하고 기다리고 이런 과정이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간단 등록, 인증 동의, 제출 완료까지 딱 3단계면 충분해요.
국가통계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간편 청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청구율이 일반적인 방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4세 박은수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간편 청구 앱이 있는 줄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쌓인 금액을 전혀 못 챙기고 계셨죠. 그러다가 자녀분이 알려주셔서 등록하고 나서는 그동안 밀린 건들을 몇 건씩 바로 돌려받으셨습니다. 박은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알려줬냐고요. 여러분도 해보실 수 있어요. 휴대폰에서 앱을 검색하신 후에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증 동의하시고 영수증을 촬영해서 올리시면 끝이에요. 정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영수증을 찍을 때 날짜랑 항목이 흐릿하게 나오면 심사가 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또렷하게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간편 청구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은 40대 자녀분들이 부모님 대신 절차를 진행해드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생활보장 관련 기관 자료를 보면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45세 이재호 님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절차가 어려우실까봐 본인이 대신 해드리려고 하셨는데 별도로 위임장 같은 게 필요한 줄 아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만 되면 제출까지 바로 가능하거든요. 이재호 님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놀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절차가 어려우시다면 자녀분께 부탁해보세요. 자녀분들은 휴대폰 다루는 게 익숙하시니까 금방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본인 인증 단계를 건너뛰면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은 반드시 해야 해요. 가족 중에 대신 도와드리는 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안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어요. 최근 보장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가입 가능한 연령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가입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90세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국내 보장제도 개편 조사를 보면 심사 요건도 많이 완화됐어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예전처럼 큰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유정임 님도 그랬어요. 본인은 나이도 많고 약도 먹고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바뀐 기준을 설명해 드렸더니 본인도 가능하다는 걸 알고 정말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하셨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그 약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대부분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에 조정된 기준이니까 본인의 세부 조건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상담가에게 물어보시거나 직접 문의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는 나이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중복 가입입니다. 실손은 비례 보상 구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보장 항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한 번만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겹치는 항목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생활보장 상담 통계를 보면 중복 가입 때문에 매달 수만 원씩 낭비하는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1년이면 몇십만 원이고 10년이면 몇백만 원이에요. 정말 아까운 돈이죠. 제가 만난 60세 최영미 님도 그랬어요. 이분은 두 개의 비슷한 보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매달 4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 받으실 때는 하나만 적용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냥 버리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유하고 계신 중복 보장을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줄이고 정말 필요한 항목만 남겨드렸더니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확 줄었어요. 최영미님은 그때 진작 정리할 걸 그랬다고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유하고 계신 보장 항목 중에 겹치는 게 있는지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정리할 때 필수 보장 항목까지 삭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도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연령대별로 필요한 보장 항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40대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상해 같은 특정 항목을 자주 쓰세요. 반면에 60대는 질환 관련 보장 항목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생활보장 자료를 보면 연령대별로 사용률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 나이에 맞지 않는 항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이 낭비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47세 김수정님은 특정 검사 항목을 자주 이용하셨어요. 활동적이시니까 그런 보장들이 필요했던 거죠. 반면에 66세 김영선님은 회복 관련 치료 비용을 자주 활용하셨습니다. 연령대가 다르니까 필요한 보장 항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연령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항목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비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항목을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쓰는 항목만 선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보장 항목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항목이 지금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손을 가장 많이 돌려받는 핵심 요소들이었습니다. 간편 청구 방법, 가족 대리 청구, 연령 확대, 중복 점검, 연령별 항목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기본적인 핵심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넘어지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제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든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끗했다든지 이런 경우들 말이에요. 이럴 때 방문해서 받은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유가 명확하게 기록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발생한 날짜랑 사용한 항목이 보이게 영수증을 촬영하세요. 그리고 간편 제출 시스템에 올리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혹시 이동 중에 다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때 받았던 영수증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기간이 안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 중에 발생한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여행 중에 넘어져서 다친 경우도 제출 대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지에서 받은 영수증은 꼭 잘 보관하셔야 해요. 여행 가방에 넣어두시다가 구겨지거나 훼손되면 나중에 제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으시자마자 사진으로 찍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귀국하신 후에 바로 간편 제출 시스템에 올리세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여행 중에 다치고도 그냥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번에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 생긴 사고도 처리 가능합니다. 부엌에서 부딪혀서 다쳤다든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사고들도 조건에 맞으면 제출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 목적으로 방문하신 건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정기검진이나 건강체크 같은 건 해당이 안 됩니다. 실제로 다쳐서 방문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해당 보장 항목을 확인하시고 날짜랑 금액을 정확히 기록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영수증은 꼭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소소한 사고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때 영수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제출하시면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한 시술이나 단순 건강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부 관리를 받으셨다든지 머리카락 관리를 하셨다든지 이런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특별한 증상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제출하시면 오히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항목 분류표를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상담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혹시 제출해도 되는 건지 헷갈렸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그리고 보장 항목을 한눈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습니다.
분기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보유하고 계신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보장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항목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매달 비용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사용 패턴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재정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해서 상해 관련 보장 항목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다면 그 항목은 줄이는 게 맞겠죠? 반대로 나이가 들면서 새로 필요해진 질병 보장 항목이 있다면 그건 추가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면 본인에게 딱 맞는 구성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항목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청구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두르시다가 작은 실수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영수증을 찍을 때는 전체가 다 나오게 찍으세요. 모서리가 잘리거나 글자가 흐릿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청구 기한이 있으니까 너무 늦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 3년까지 가능한 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보장 항목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헷갈리는 항목은 미리 확인하고 제출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대부분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워 보이실 수 있지만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청구한 내역을 기록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언제 무엇을 청구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정말 유용해요. 우리 시니어분들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청구했나? 안 했나? 헷갈리신다면 꼭 수첩에 메모하시길 추천드려요.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앱에서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본인만의 기록을 따로 남겨두시면 나중에 점검할 때 훨씬 편하세요. 1년 지나고 나서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으셨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꼼꼼히 챙기시게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실손을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실천법들이었습니다. 이동 중 사고, 여행 중 부상, 일상 사고, 재외 항목, 정기 점검, 실수 방지, 기록 습관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들만 잘 실천하셔도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간편 청구만 익혀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오해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는 그 오해를 버리셔도 됩니다. 휴대폰 하나면 충분해요. 앱 설치하시고 인증하시고 영수증 촬영해서 올리시면 끝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지나면 까먹고 안 하게 되거든요. 둘째, 최근 변화된 제도를 활용하면 나이 제한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어렵다고 생각하셨죠? 지금은 90세까지 가능합니다. 고혈압 약 드시는 분, 당 조절하시는 분도 큰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죠? 셋째, 중복 가입만 정리해도 매달 납부하는 금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시면 실제로는 한 번만 지급되는데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시면 매달 수만 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1년이면 몇십만 원, 10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그동안 복잡하다는 오해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귀찮다는 이유로 놓쳤던 부분들이 사실은 몇 단계만 알면 바로 해결되는 내용이었다는 점 이제는 분명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내는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고 정작 필요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몇 년 동안 수백만 원을 그냥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아까워하시겠어요? 반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정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낸 비용이 제자리를 찾아옵니다. 쌓여있던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매달 나가는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같은 보장을 받으면서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안에 간편 청구를 한 번만 실행해 보세요. 그 한 번이 몇 년치 금액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휴대폰 켜시고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세요. 설치하시고 간단하게 등록하시고 인증하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영수증 중에 하나만 찍어서 올려보세요. 정말 3분이면 됩니다. 그 3분이 여러분의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찾아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보유하고 계신 항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겹치는 게 있는지, 지금 안 쓰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시면 상담가에게 물어보세요. 무료 상담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정리하시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만 3분 투자하시면 그게 몇 년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돈을 지키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간편 청구를 처음 알게 되셨나요? 중복 항목이 있다는 걸 몰랐나요? 아니면 연령 제한이 완화된 걸 처음 아셨나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